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김교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세한남 이도원입니다. 타이밍 좋았습니다. 나날이 방송 실력이 늘고 있는 우리 이도원 수석관. 저희가 이제 특별 세액공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별 세액공제 4가지 항목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바로 요건부터 갈까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그런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네. 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금액 중에서 난임 시술비가 있다면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차트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3위. 빠밤. 55세 어머니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는 또 이제 나이 요건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겠죠.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없군요. 없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을 봤을 때 55세 어머니니까 기본공제에서는 나이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5세 어머니의 경우에는 비록 기본공제는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55세 어머니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기본공제는 제가 아니라 저의 형제 자매가 받고 있다면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만 따로 떼서 제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그런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망의 3위였습니다. 예, 3위. 2위 알아봐야죠. 네, 2위. 빠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세액공제에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어떠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의료비의 성격.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 치료 목적으로 이 지출한 의료비가 바로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그 의료법에 따른 그런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라든가 네. 아니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구입한 그런 비용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약도 포함이 됩니까? 이렇게 한약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보장부, 그다음 의사 처방에 따라서 의료 기구가 필요해가지고 구입하거나 또 임차한 비용, 네.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시력 보정용 안경 그리고 콘택트 렌즈도 해당이 됩니다. 제 지인이 안경을 맞추다가 안경을 맞춘대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안경은 따로 공제돼라는 말을 제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웃더라고요. 국세청 하더니 이제 세금만 보이냐고. 이외에도 건강진단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던가 네. 아니면 스케일링비, 그 다음에 또 안경 쓰기 귀찮아가지고 라식 수술비라든가 네. 기타 치료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 산후조리비가 바로 이슈가 되는데 네. 2019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세액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자, 미용 목적, 그냥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 했다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그런 의료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 관련된 저도 보험금을 타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좀 아팠던 적이 있어가지고 당해 연도에 원래 제가 지출했던 금액인데 환급을 그 다음 해에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이렇게 기간이 좀 섞이는 기준에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 일단 이 지출한 그런 의료비에 대해서 이미 보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교준 씨와 같은 경우 2020년에 그냥 보전받은 그 해에 그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서 그냥 차감을 해버린다. 그렇습니다. 수령한 그 연도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실손 보험비로 보전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첨예한, 더 많은 질문을 일으킨 대망의 1위가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대망의 1위가 있죠. 네. 대망의 1위. 빠밤. 의료비 몰아주기. 근데 실제로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러한 내용이긴 합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요, 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내가 다 몰아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네. 결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직접 지출을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네. 여긴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 병원에 가면 이제 제가
병원비를 준다고 해요. 네. 거부를 하십니다. 아, 짐이 된다고. 네. 나는 그게 아닌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아, 동상이몽이었군요. 이제 형제 자매와 함께 네. 의료비를 나눠서 지출했습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아, 나눠가지고요? 예를 들어 형이 있어요. 그럼 형이 낸 의료비가 있고 제가 낸 의료비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 공제는 형이 받아요. 아, 형이 받아요? 예. 그럼 저는 안 되겠죠? 아니죠. 참 서운하다. 서운해. 한 사람에 대한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형이 기본 공제를 받는다면 물론 형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형은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동생이 지출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도 했고 저도 했습니다. 벌써 느낌이 좀 그래요. 쎄합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직계 이제 비속에 대한 기본 공제는 배우자가 받고 있어요. 예. 저는 안 되는 거죠? 굳이 제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이, 말해주세요. 다 궁금해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이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세하게 계산을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또 연말정산 서비스. 예, 미리 보기 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계산기 또 두드려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